오늘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복습입니다. 보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요. 뉴턴의 운동 법칙은 결국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힘은 영어로 force 라는 거 다들 아실 거고, 약자로 이제 F라는 벡터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 물체 모양 변화가 있는데, 뭐 일단은 뭐 모양 변화시키고, 힘의 효과라고 해서 모양 변화를 시키기도 하지만, 또는 이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 운동 상태는요, 잠시만요. 네, 운동 상태는 결국에 얘기를 하면 속도를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운동 상태를 가진다는 게, 그럼 즉 속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니까 결국 알 수 있는 게, 결국 힘이 주어지면 결국 가속도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가속도가. 그렇다는 거는 일정한 힘이 주어진다면 결국 가속도 일정한 가속도를 가질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정한 힘을 가지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힘이라는 거는 결국 어떠한 이런 물체에 작용하는 건데요. 쌤이 이게 벡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힘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여기 존재하는 fx 값과 여기 존재하는 fy 값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됐어요. 이렇게 힘이 주어지면.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fy라는 값은 결국 사인, 여기 세타,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인데 f를 곱하고 사인 세타를 하면 되겠죠. f 사인 세타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fx라는 값은 결국 f의 코사인 세타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빗면에 운동이 있으면, 이렇게 빗면에 이렇게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운동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습니다. 이게 물체가 있으면 얘가 어쨌든 여러분들 생각에는 다들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중력이 항상 아래쪽 작용하니까 FG가 이렇게 작용하니까 결국 이 빗면에서, 이 중력에서 이렇게 어떠한 힘 F를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힘은 결국 1m 설정 F라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좌표평면을 이런 식으로 두면 됩니다. 여기는 뭐 X축, 여기 Y축 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두고 풀어도 된다. 그러니까 축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풀면 되고요. 벡터라는 거는 결국 또 얘기를 했던 게,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어떻다? 수직과 수평이기 때문에 서로 수직과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다 했어요? 독립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독립적인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힘에 대해서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했는데, 첫 번째 나오는 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관성이라는 거는 우리 통합학 때 들어서 알겠지만, 관성이라는 건 뭐였죠? 성질이었어요. 물체가 원래 안정해지려고 하니까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이 F 관성력이라고 하는데, 관성력 F는 결국 어떤 질량에 비례하는 값을 가진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성력 법칙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F가 0이면 결국 가속도도 0이다, 이런 법칙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시그마라는 기호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 시그마라 쓰는데, 대문자 시그마예요. 수학적으로 합기호입니다. 했을 때 일단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뭐 x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고, y축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요 두 힘의 합, 그러니까 시그마 fy, 요거 시그마 fy라고, 요 힘 수직 병역을 시그마 fx인데, 요 두 힘의 합이 각각 0이라고 하면은 결국 얘는 0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두 번째 나오는 게 가속도의 법칙이었어요. 자, 가속도의 법칙은 이거였습니다. 결국 힘이 작용할 때를 보는 거예요. 시그마 F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얘가 가속도가 존재한다더라, 0이 아니더라, 이런 것인데, 결국 이 가속도라는 거는 결국 이 힘에 비례하는 값이고, 가속도라는 거는 결국 관성력에 관련이 돼 있으니까, 가속도라는 건 관성력에 관련돼 있으니까, 관성력이 커지면, 관성력은 결국에는 방해, 운동을 방해하잖아요. 유지하려고 하니까 운동 방해 힘인데, 운동 변화 방해죠. 운동 변화 방해, 변화를 방해하는 힘인데, 얘가 이제 당연히 커지면은 가속도 변화가 안 되니까 가속도 커지겠죠. 그래서 질량이 반비례하더라, 이런 식을 갖게 돼서 이 두 개식을 융합했을 때 가속도 A는 n분의 F라는 식을 가지게 되고요. 요거에서 결국 나온 게 F는 MA라는 식이었고, 이거를 요 식의 정의를 하면은, 같이 정의를 하면은 시그마 F는 MA라는 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칙이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운동 방정식이라 하고, 그래서 F 힘의 단위를 우리가 이 단위를 뉴턴이라고 하는데요. N이나 쓰고 뉴턴이나 쓰는데, 얘가 보시면 어쨌든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질량을 뜻하는 킬로그램, 가속도를 곱하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랑 동일한 단위를 쓰더라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죠? 그랬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내용 설명은 별로 간단해서 문제 푸는 게 어렵지. 문제 푸는 거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었죠. 이 두 법칙이 결국 관성과 가속도의 법칙이 한 물체 내에서 맞다면, 얘는 두 물체 사이에 힘을 작용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A라는 물체가 있고 이렇게 B라는 물체가 있을 때, 그래서 A가 F 충돌했을 때 A가 B한테 주는 힘 FAB와 여기 B가 A한테 주는 힘 FBA, 요 힘은 어떻다? 서로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절대값 FAB는 절대값 FBA라는 식이 되고, 그리고 이 절대값을 풀어주면 FAB는 마이너스 FBA라는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할 수 있고, 합력도 나왔고, 합력과 작용 반작용 법칙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합력이 0이다 라는 건 한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가 0이다, 관성의 법칙 생각하시면 되고, 작용 반작용은 그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이 서로 다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푸는데, 특히 얘를 가지고 풀죠. 가속도의 법칙.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얘를 가지고 푸는 팁은 이런 식을 따라간다 했어요. 팁은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면,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힘을 표현하는 자유물체도란 걸 그립니다. 자유물체도를 그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체에 요거는 이제 물체에 각각 힘이 작용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물체에 대해서 수평인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알겠죠? 수직인 힘이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두 번째, 이걸 그릴 때 항상 이제 수직과 힘은 항상 수직과 수평을 나누어서 그린다 라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실에 작용한다, 실이 작용하는 힘, 실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라서 장력이라는데, 뭔 말이냐면 이렇게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을 때 요 사이에 실이 끌려간대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A 입장에서는 A가 요 실에 의해서 끌려가죠. 맞죠? 요 힘이 되고 B 입장에서는 어때요? 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겠죠. 그랬을 때 요 두 힘의 크기는 어차피 한 실에서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 힘의 크기를 T라 두고요. 장력 T라고 두고요. 요거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만약에 A라고 하면 A 입장에서는 플러스 T가 되겠고 이제 B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T가 되면 되겠다. 근데 요 두 힘의 크기는 같다까지 생각하시면 된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실에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으면 A, B, C가 이렇게 있고 B, A가 이렇게 있고 여기 T 이렇게 장력 연결돼 있고 일로 가속도가 A로 작용한다 하고 여기 힘을 FC 여기로 간다 할게요. FB 여기 힘을 FC, FA라 했다 라고 했을 때 이 한 실에 연결돼 있으면 같은 이 한 실에 연결돼 있으면 운동이 같아요. 맞죠? 뒤에 게 더 빠를 수가 없잖아요. 맞죠? 운동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속도 A라는 건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거를 MA, MB, MC 했을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묶는 겁니다. 한 물체로. 다 묶는 거는 시그마 F는 시그마 F는 MA라는 식을 써야 된다했죠? 어딨죠? 여기 MA라는 식을 써야 된다는데 잠시만요.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 MA를 쓰니까 그냥 한물을 묶었죠. 그러니까 MA 플러스 MB 플러스 MC라는 애가 결국에 가속도 A로 운동하고 있다. 플러스 A로 운동하고 있고요. 얘가 결국 이 힘의 토탈 한 물체로 봤으니까 이 한 물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A 플러스 MB 플러스 MC란 물체가 1로 FC가 작용하고 있고 1로 FA, 1로 FB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가속도 A 이렇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그래서 얘는 FC 마이너스 FB 마이너스 FA 요 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각각 단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일로.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FA 이꼴 그러니까 전체 합의 A 작용하는 힘 전체 합은 여기를 T1, T2라고 하면요. 장력을 T1, T2라고 하면 결국 A만 보기 때문에 MA는 A가 될 거고 얘가 힘을 더 표현해주면 T1이 끌고 있고 FA가 밀어주는 당기고 있는 이런 형태죠. 이렇게 쓸 수 있고 B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FB는 MB의 A의 얘는 요거죠. 맞죠? T2 마이너스 FB 맞죠? 그 다음 요거까지 마이너스 T1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C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FC는 MCA 이꼴 FC 마이너스 T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다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개별적으로 본 거. 개별적으로 본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된다. 됐나요? 그래서 요게 운동의 법칙 설명 끝입니다. 사실은 뭐 별 거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어려운 문제 다 풀어보면 되고 항상 중력은 아랫방향인 거 알죠? 뭐 중력은 FG는 MG라는 거 다 알 거고 맞죠? 그래서 딱히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설명은. 그래서 뭐 오늘 운동량 충격량까지 설명을 할 거니까 그래서 보고요. 내일은 쌤 보고 운동 법칙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마지막으로 연력각 설명하고 마칠 계획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어쨌든 특수 상대성 같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추가로 설명을 안 해도 복습을 안 해도 되겠죠. 맞죠? 여기서 끊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여기서 끊고 운동량 충격량을 합시다.